안녕하세요. 머니달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노티드 도넛과 런던 베이글 뮤지엄 좋아하시나요? 이 두 브랜드가 요즘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하나는 프랜차이즈 확장을, 다른 하나는 기업 매각을 준비 중이라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21년 SNS에서 가장 핫했던 도넛 브랜드 노티디를 운영 중인 GFFG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FFG, Good Food for Good는 좋은 음식을 오랫동안 즐길 수 있도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음식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아우르는 F&B 기업입니다. 2014년 수제버거 브랜드 오베이로 시작하여 감각적인 외식 브랜드와 트렌디한 마케팅을 통해 국내 외식 업계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식문화 콘셉트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운타우너, 노티드, 호족반, 리틀넥, 클랩피자, 미뉴트밥 비용 6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제버거, 도넛 앤 디저트, 한식, 브런치 카페, 피자, 추러스까지 각 브랜드는 뚜렷한 아이덴티티와 메뉴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포지셔닝하여 특히 MZ세대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GFFG의 브랜드들은 첫 번째 매장을 청담동에서 오픈한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청담동은 서울 내에서도 특히 유동 인구가 많고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들이 몰리며 인플루언서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오픈 브랜드의 인지도를 가장 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죠. GFFG의 브랜드들에게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진으로 남기고 싶게 만드는 디자인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GFFG의 브랜드들은 실내 인테리어부터 패키지 디자인, 푸드 스타일링까지 SNS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MZ 세대라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디자인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GFFG의 핵심 브랜드는 다운타우너와 노티드인데요. 다운타우너는 2016년 탄생한 프리미엄 수제버거 브랜드로 아보카도 버거 등 독특한 메뉴를 선보이며 초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매출 성장 둔화와 영업 손실로 인해 다운타우너의 매각을 추진했죠. 2024년 초 유통업계와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GFFG는 자회사 다운타우너 지분 80%를 샐러디를 운영하는 사모펀드 운용사 하일랜드 에쿼티 파트너스의 희망가 500억 원에 미치지 못한 100억 원대로 매각했는데요. 다운타우너 매각은 단순한 브랜드 정리가 아니라 사업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 중요한 결정이었죠. 2017년에 런칭한 노티드는 서울 압구정에서 케이크 전문점에서 출발한 디저트 브랜드인데요. 초기에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케이크를 주력으로 내세웠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해 폐업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생크림 도넛과 아기자기한 매장 인테리어, 여기에 브랜드 마스코트인 스마일리와 슈가베어 캐릭터 브랜딩을 도입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사랑을 받았고 각 지역 매장마다 연일 줄쓰기를 이어갔습니다. MZ세대가 원하는 찍고 싶게 하고 머물고 싶게 하고 갖고 싶게 하고 소문내고 싶게 하는 그런 장소였죠. 이에 콜라보레이션 열풍의 중심에 서기도 했는데요. 편의점 같은 유통 채널과 식음료 기업은 물론 삼성 갤럭시, 신한카드, 무신사, GS 리테일, BTS 등 그야말로 업태를 불문한 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수원, 제주도, 대전까지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유행은 영원하지 않다는 게 맞는 말인 것처럼 처음엔 도산, 잠실, 신사 같은 핵심 지역에서 핫했던 열기가 점점 식어가기 시작했죠. 점포가 늘어나면서 희소성이 줄어들었고 도넛 유행 자체가 한풀 꺾이기도 했고요. 대기 시간까지 사라지면서 핫플 이미지가 감소했습니다. 그렇다고 노티드가 그냥 무너지진 않았는데요. 롯데월드몰에 노티드 월드라는 복층 매장을 열면서 브랜드의 건재함을 과시했죠. 이제 노티드 도넛이 프랜차이즈로까지 확장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노티드에는 수백 건의 가맹 문의와 요청이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가맹점을 중심으로 브랜드를 확장하고 해외 시장에서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카페 노티드가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정보 공개서를 등록했죠.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을 보면 영업 표지가 카페 노티드로 운영하는 회사는 GFFG입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재무 상황인데요. 2021년 매출액 398.7억, 2022년 529.1억으로 32.7% 증가하였고 2023년 675.9억으로 27.7%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2021년 96.6억에서 2022년 5억으로 2023년에는 마이너스 71.6억으로 감소하며 적자 전환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폭의 손실을 기록하며 수익성은 거듭 악화되었습니다. 영업 손실이 발생한 이유로는 웍셔너리, 애니오케이션, 키마스시 등 신규 브랜드 론칭에 따른 비용과 미국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이 주요하게 작용했는데요. 여기에 내부 조직 확장으로 인한 인건비, 물류비, 마케팅 비용 증가도 적자 폭을 키운 요인 중 하나죠. 노티드의 성공 이후 브랜드를 대거 늘리며 공격적인 확장을 시도했지만 정작 눈에 띄는 성공 사례가 없다는 점도 문제인데요.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하면서도 인력과 원재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죠. 결국 너무 많은 사업을 벌이고 외형 확장에 집중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업 비용을 보면은 가맹비가 2,200만 원, 교육비가 550만 원으로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예상되며 계약 종료 시 반환되는 보증금은 1,000만 원, 기타 비용으로는 550만 원으로 예치 가맹금이 4,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주방 설비 및 기타 비용이 3억 2,671만 원을 더하면 3억 6,971만 원이죠. 인테리어 비용은 평당 451만 원으로 기준 점포 면적 83제곱, 25.15 평일대 1억 1,275만 원이고 냉난방이나 전기, 소방 등 별도 공사 비용까지 포함하면 5억 이상, 부동산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6억 이상은 필요하다고 예상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인테리어 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가맹점이 늘어날수록 매장별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투자 원금 회수까지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티드는 가맹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수제 도넛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결국 브랜드의 감성과 맛을 지키면서도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생산 거점에서 직원들이 직접 만든 완제품을 매일 매장으로 공급하는 방식인데 이를 통해 품질을 높이고 동물성 크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 방식은 유통기한이 짧아 재고 관리가 쉽지 않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매장이 늘어나면 인건비와 물류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매장별 수요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폐기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크죠. 결국 이러한 운영상의 효율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노티드는 총 45개의 직영 매장을 운영 중이며 올해에만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지점을 포함해 21개의 매장을 추가했죠. 특히 전체 매장의 약 3분의 2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백화점이나 아울렛 같은 특수 상권에 입점해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은 지방 매장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GFFG의 위기설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몇 년째 적자가 지속되고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무리한 확장 전략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반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결국 노티드가 이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브랜드 정체성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지는 앞으로의 운영 방식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노티드 도넛이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성장하는 걸 응원하시나요? 아니면 오리지널 감성을 유지했으면 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 이어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런던 베이글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